오늘 강의에서는 나무 소재의 각인 및 재단을 통해 간단한 문구를 새긴 미니 입간판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과 레이저 커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과 실제 만드는 과정을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사항을 체크해주세요. 이번 교육은 흑백 이미지 파일을 사용합니다. 깔끔한 로고나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저장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템플릿을 수정하기 위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께는 무료 프로그램인 잉크스케이프를 추천합니다. 이번 강의 역시 잉크스케이프를 사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준비되었다면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세요. 오늘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2차원 도면을 만드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 후에 레이저 커터를 사용해 작업물을 제작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먼저 레이저 커터가 어떤 장비인지 알아볼까요? 레이저 커터는 고출력 레이저로 소재를 절단하거나 소재 표면에 각인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레이저 가공실에 있는 레이저 커터의 경우 CO2 레이저 발진 방식인데요. CO2, 즉 이산화탄소를 매질로 하여 레이저가 발진되면 이 레이저는 3개의 거울에 순차적으로 반사되어 최종적으로는 레이저 헤드를 통과해 베드 위 소재에 도달합니다. 이후 도안에 따라 X축, Y축이 이동하며 소재를 가공합니다. CO2 발진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발진기 내에 채워진 이산화탄소 가스들은 처음엔 에너지가 없어 안정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기적 신호에 의해 가스에 에너지가 주어지면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들뜬 상태가 되어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 빛은 발진기 내의 반사 거울 사이를 왕복하다가 일부가 출력 거울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방출되는 빛을 레이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이저는 직진성을 가지며 하나의 파장으로만 구성된 단색광입니다. CO2 레이저 사용 시 발생하는 레이저는 적외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레이저가 발진 중일 때에는 작업 영역에 신체 부위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아 종이를 태우는 실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레이저 헤드에도 돋보기처럼 레이저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초점 거리가 정확히 맞춰줘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초점 거리가 너무 멀거나 가깝다면 가공 품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 커터는 CO2 가스를 이용해 발진합니다. CO2 레이저의 경우 고출력, 고효율이기 때문에 레이저 가공 분야 전반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산화탄소 가스 대신 헬륨과 네온 가스를 사용하는 HENE 레이저, 가스 대신 보석 루비를 사용하는 루비 레이저, 광섬유를 사용하는 파이버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레이저 커터는 크게 2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자르는 커팅과 소재 표면에 새기는 각인입니다. 커팅은 벡터 도안을 따라 이루어지며 복잡한 모양도 손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각인은 벡터 또는 비트맵 도안을 따라 이루어지며 표면에 태울 부분과 남길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흑백으로 표현됩니다. 비트맵과 벡터는 그래픽 용어이므로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이미지 표현 방식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벡터는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그래픽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수학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확대, 축소를 해도 화질 저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지 자체보다 이미지를 그리는 법을 기억하고 있어서 매번 똑같이 그릴 수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미지를 점으로 나타내는 형식을 우리는 비트맵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로 찍거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 등이 비트맵에 해당됩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색이 각 픽셀별로 표현되기 때문에 확대했을 때 계단 모양으로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확대했을 때 깨짐이 덜한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고화질 이미지로 분류합니다. 레이저 커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연결된 컴퓨터와 RD웍스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에서 제작한 2차원 도안을 RD웍스에서 불러오면 레이저 커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합니다. 레이저 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정말 다양합니다.
비금속 계열에선 목재, 아크릴, 가죽, 종이 등을 자를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금속 소재를 다룰 순 없지만 고출력 CO2 레이저 커터에서는 금속 소재 또한 재단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재도 존재합니다. 바로 PVC, PC 등의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PVC, PC 등의 소재는 열을 가할 경우 염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는 락스 오용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같습니다. 염소가스는 맹독성이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점막을 손상시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소가스가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면 염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습기가 높은 여름철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장비 및 배기장치를 손상시키고 노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커터를 사용 시 절대로 포맥스, PVC 필름지, PVC 합성 피혁, 레자 등의 소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소재를 사용했을 경우 레이저 커터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목재 소재는 비교적 저렴하고 가공성이 좋아 많은 메이커들이 애용하는 소재입니다. 소재 자체에 결이 있어 많은 가공을 거치지 않아도 고유의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장식품과 시제품 제작, 가구 제작 등에 사용됩니다. 사용 시 주의할 점은 가공 전 결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과 화재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크릴 또한 레이저 커터를 이용할 시 단골 소재입니다. 표면 조도가 우수하고 투명도와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액세서리, 보관함, 조명 등에 사용됩니다. 단점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무겁다는 점입니다. 또 두께가 두꺼울수록 초점거리를 잘 맞추지 않으면 절단면의 직각도가 바르지 않거나 심할 경우 덜 잘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크릴 소재를 커팅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CNC 공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CNC는 절삭기를 회전시켜 그 회전력으로 소재를 자르는 방식입니다. CNC로 아크릴을 가공하면 상대적으로 오차가 매우 작고 절단면의 직각도도 우수합니다. 다만 깎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면이 불투명해지고 더 많은 소재가 삭제됩니다. 레이저 가공으로 가공하면 1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절단면의 직각도가 다소 떨어지나 투명하고 부드러운 단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커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커터로 종이, 가죽, 나무 등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화재에 유의해야 합니다. 발화 가능성이 있는 재료를 가공할 때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과한 연기, 분진, 타는 냄새가 발생할 경우 장비를 잠시 정지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외부 덮개를 열고 소화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레이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가 지나가는 방향이나 작업 영역 내에 신체 부위를 넣지 마세요. 또한 이물질을 함부로 베드 위에 올리지 마세요. 레이저 광원을 장시간 직접 쳐다볼 경우 시력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재료 특성상 일부 기화되거나 분진이 날릴 수 있습니다. 사용 직전 집진기를 꼭 켜주시고 발생하는 연기나 분진은 가급적 들이마시지 않게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 미니 입간판입니다. 얇은 나무판을 커팅하여 두 장을 경첩으로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회사나 가게 로고를 새겨 공간을 꾸미기에도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제작 크기는 전체 너비 9cm, 전체 길이 20cm로 제작할 예정이고 나무판 두 장을 겹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었을 때 높이는 1cm가량 될 예정입니다.